그래서 얘를 좀 더 쪼갤 건데, 쪼개기 전에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현재 사용자가 있고 위에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그냥 유저, 얘는 우리가 짜놓은 프로그램, 얘는 그냥 사용자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런 기능들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들. 프로그램은 이 안쪽에 그냥 코드 이렇게 써 있는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런 식의 행위를 하고 있어요. 사용자는 우리 프로그램에 특정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우리한테 해주는 거, 우리한테 하는 거 요청, 리퀘스트라고 하고요. REQ. 얘가 요청을 하면 우리 프로그램엔 그에 맞는 응답을 해주고 있어요. 리스폰스라고 합니다. RESP. 지금 이 요청은 어떤 형태로 들어와요? 사용자의 입력, 얘는 스캐너를 쓰고 있고요. 사용자의 입력은 우리가 커맨드에다가 저장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커맨드에는 assist. 어쩌고저쩌고잖아요. 응답은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얘는 이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어떠한 로직이 돌아가고 나서 얘는 콘솔에다가 그냥 보여주고 있어요. 맞죠? 그게 단순히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그걸 하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제가 네이버를 하나 띄워놨어요. 얘는 크롬 브라우저 쓰고 있단 말이에요. 크롬 브라우저란 뭐 파이어폭스, 사파리, 그거 뭐 있어요? 메일, 엣지, 익스플로러는 죽었으니까 크롬 이런 게 대표적이죠. 브라우저들의 종류인 거고, 여기다가 이거 뭐라 그래요? 여기 주소창이라 그러죠. 또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브라우저한테 이 페이지 보여줘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제가 REQ입니다. 리퀘스트. 그러면 이 브라우저는 그에 맞는 응답을 해준 거잖아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맞죠? 내가 웹툰 볼 거니까 웹툰 페이지 내놔 하면은 요청이 바뀌어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내가 여기서 뭐가 있을까? 데이트 수 아예 달라지는 게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요청에 뭔가가 추가됐죠. 저 일종의 옵션이라고 보면 돼요. 장르가 액션인 거 보여줘. comic.naver.com에서 여기 있는 웹툰에서 장르가 액션인 거 보여줘 하면은 지금 화면이 아예 바뀌었잖아요. 그죠? 들어있을까? 웹툰의 장르의 액션인 거. 그러면 로그인 스테이터스만 탭 장르 액션, 이미지들 다 여기 들어있을 거고, 썸네일 다 이 안에 폴더 안에 들어있는 거 이렇게 빼다가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이런 뭐 이미지 담은 폴더들 또는 이런 요청을 처리할 만한 무언가를 미리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네이버 측에서. 그죠? 이건 얘네들이 응답을 해주는 건 맞는데 응답하는 도구로 크롬을 쓰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요청하는 도구로 크롬 브라우저를 쓰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크롬 브라우저는 중간에서 이제 뭐 자바스크립트 실행기라고 봐도 돼요. 이슈 보시면은 이건 나중에 뭐 직접 다룰 테지만 우리는 직접 여기다가 뭔가 보여지게끔 할 거예요. 특히 뭐 이런 거 여기에 이슈가 하나 더 늘었죠. 네트워크 보시면 좀 더 정확할 텐데 이런 식으로요. 다 들어 있어요. 이미 데이터들이 들어 있고 얘를 받아오는 이 과정을 리퀘스트 리스폰스가 한 번씩 해주고 있는 건데 여기서는 그런 게 불가능하므로 명령어랑 그냥 콘솔에 보여주게끔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이것만 생각을 잘 하셔도 됩니다. 요청하고 응답해주고 있네.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쌓아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프로젝트는 이렇게 하나 존재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얘가 핵심인걸? 얘인걸? 맞죠? 그럼 얘인가요? 얘예요. 얘예요. 얘가 좀 더 핵심 로직 같지 않아요? 메인은 부담이 없어요. 이제 그냥 객체 하나 만들고 실행까지만 하면은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과거형이죠. 메인이 핵심이었어요. 근데 너무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하나 추가만 하려고 해도 이 녀석에 대한 부담이 커져서 좀 떼놓은 거고요. 앱 클래스에다가 전부 다 그냥 때려 넣은 거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눴다고 했어요. 이렇게 두 가지라고 해도 되겠네요. 맞죠? 아티클 관련된 거, 멤버 관련된 거. 이걸 지금 앱이 전부 다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얘를 좀 이 전체 그림을 일련의 과정으로 보셔야 돼요. 얘는 그냥 사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용자, 뭐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뭐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얘를 이제 커다란 회사 취급을 해보세요. 얘를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졌어요. 하나는 아티클 관련된 거, 하나는 멤버 관련된 거. 그러니까 회사에 부서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크게. 근데 이 부서랑 상관없이 지금은 앱 클래스가 전부 다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기능 하나 더 추가해야지 하면은 앱 클래스 안에 있는 스타트 메서드 안에 있는 이 메인 루프 안쪽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가 규모가 더 커진다의 경우에 이 안쪽을 더 늘린다? 얘가 점점 더 커진다? 이렇게 커진다? 뭐 이렇게 커진다? 이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아요. 사용자가 있고요. 앱 클래스 있고요. 이 앱 클래스의 부담을 덜어줄 부하 직원 2명을 뽑을 건데요.
관계상 부하 직원은 아니지만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도와주는 역할을 뽑을 거예요. 얘는 유저일 거고, 얘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하나는 아티클 관련된 거 도와주는 거, 하나는 멤버 관련된 거 도와주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요청이랑 응답.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얘네들은 없잖아요. 얘네들을 만들어서 이 유저가 이쪽에다가 어떤 요청을 보내면, 보세요. 지금은 어떠냐면은 그냥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얘가 어떤 요청을 하면은 그에 맞는 로직을 돌려서 그 대답을 얘한테 보여준단 말이에요, 콘솔로. 근데 이제는 좀 달라질 거예요. 유저가 만약에 아티클 관련된 요청을 했다, 뭐 아티클 어쩌고로 얘가 명령을 입력을 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보낼 거예요. 얘가 만약에 멤버 관련된 명령을 입력을 했다,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쪽에 멤버 관련된 거, 또 아티클 관련된 거, 지금 멤버 관련된 건 하나밖에 없지만 여러 개 있다고 가정을 해놓고, 그 외의 기능, 뭐 길이가, 명령어의 길이가 0이라던가 또는 아예 나가겠다던가 또는 아티클이나 멤버에 관련된 게 아니라던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없는 기능이라던가 이런 거는 이 안쪽에 냅둘 거고, 이게 아니다, 얘는 아티클 관련 기능 같다, 얘는 멤버 관련 기능 같다, 지금 다 이 안쪽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씩 다 이 맞는 부서로 옮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앱 클래스에서 어떠한 기능들을 독식하고 있지 않도록.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메인 클래스의 짐을 얘가 다 졌어요, 그냥. 그러면 의미가 없으니 여기서 한 번 더 쪼갤 겁니다. 아티클과 멤버 관련된 무언가로. 그러니까 앱 클래스의 역할은 징검다리가 될 거예요. 단계를 그냥 하나 더 추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여태까지는 비즈니스 로직이었는데, 실질적인 일을 하는 비즈니스 로직이었는데, 그 로직을 전부 다 이 안쪽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도우미 역할을 하는 얘네들 있죠. 얘네들을 컨트롤러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뭐 아티클 컨트롤러, 얘는 멤버 컨트롤러. 아티클 관련된 전문직, 멤버 관련된 전문직,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딱 이 그림이 맞는 그림이 될 겁니다. 내가 어떻게 요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흘러가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도록. 근데 얘가 아티클 어쩌고 뭐 멤버 어쩌고가 아니라 갑자기 리플라이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댓글 뭐 어떻게 해줘 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는 댓글이란 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요? 그때는 이 뒤쪽으로 안 넘겨도 되는 거죠. 얘네들 일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하면은 이 안쪽에서 받아치는 거죠. 이 뒤쪽까지 도달하지 못하도록 나가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크게 보셔야 되는 게,
이만큼 제일 좋은 예시가 저는 은행인 것 같아서 다시 은행으로 예시를 들 건데요. 은행에 그 고객이 한 명 왔어요. 그냥 제가 은행에 갔어요. 사람이 은행에 들어갔어요. 여기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마주치는 사람은 누구예요? 네,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냥 창구로 가면 되나요? 아니죠. 그 앞에 누구 있어요? 은행 딱 문 열자마자 경찰 한 명 있죠. 그 총 가드, 청원 경찰, 청원 가드. 그 사람의 역할을 맡을 거예요, 얘는. 그래서 보통 딱 들어가면 뭐부터 물어봐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하죠. 그러면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예금 때문에 왔어요. 또는 뭐 대출 때문에 왔어요. 또는 뭐 기업 뭐 어쩌고 해서 왔어요. 개인 어쩌고요. 좀 갈리죠. 거기 그 버튼 누르는 거 있잖아요. 요새 번호표 뽑을 때 뭐 때문에 왔습니다 하면은 얘가 그에 맞는 번호표를 뽑아주고 그에 맞는 창구로 가게끔 유도를 해주죠. 몇 번 앞에서 기다리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얘는 그래서 진짜로 길 안내 의 역할을 맡고 있어요. 어디로 가세요 해주는. 근데 얘가 쓸데없는 거 갖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 형원경찰이 뭐 때문에 오셨어요 했는데 저 등본 좀 떼려고요 이랬어요. 은행 가가지고. 그럼 뭐라 그래요 얘는? 뭐 여기서 안 하니까 나가세요 해야 되죠. 저 굳이 얘네들이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얘 선에서 충분히 그러니까 입국컷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얘는 이해되시나요? 이런 아티클 어쩌고 멤버 어쩌고는 여기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니까 뒤쪽으로 보내주면 될 거고요. 맞죠?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럼 그냥 내쫓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앱 클래스는 길 안내의 역할을 맡고 있는 청원 경찰을 딱 떠올리면 되는 거고, 번호표 뽑아주는 이 컨트롤러들은 그 이제 실제로 대면을 하는 창구 직원쯤으로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가라는 대로 가가지고 마주치는 사람, 창구 직원이죠. 그래서 어떠한 요청을 들고 왔는지 자세히 얘기를 하잖아요. 뭐 필요한 거 더 건네주고, 필요한 응답을 얘도 어느 정도 해주는 거고. 그래서 준비된 놈들만 컨트롤러에다가 넘겨줄게 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자, 지금은 개수가 적은 멤버 컨트롤러를 만들 건데요. 지금 이 그림 개념이랑 이 그림 개념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여태까지 없던 앱 클래스가 하나 생겼는데 이 뒤쪽으로 더 생길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본 다음에 좀 이따가 제가 하는 방식대로 잘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딱 이 그림처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얘네들이 다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앱 클래스 안쪽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먼저 멤버 관련된 기능을 멤버 컨트롤러가 가져갈 수 있도록 바꿔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또 알아야 되는 게 구조를 더 쌓는 중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메인, 그리고 앱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갈리겠죠? 아티클 컨트롤러랑 그리고 멤버 컨트롤러랑. 근데 좀 더 있어요. 아티클 서비스,
멤버 서비스 아티클 DAO 멤버 DAO 마지막은 DB. 지금은 딱 여기까지만 구현을 할 거고요. 점점 구조를 늘려나갈 건데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기능 구현 해가면서 구조 개선 해가면서 할 거라서. 서비스는 그냥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은 그 은행 가면은 창구 직원보다 직급 높은 사람들 그 뒤에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그 은행에 있어서의 핵심 인력들, 좀 더 직급이 높은 느낌이에요. 컨트롤러보다 좀 주요 업무를 맡고 있는 핵심 두뇌들. 그리고 이 DAO는 실질적으로 창고직이에요. 창고직이. 그러니까 창고 키를 갖고 있는 사람들. 여기서의 창고는 데이터베이스가 될 건데 우리는 DB가 없으므로 얘는 어레이 리스트로 대체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이래요. 사용자가 우리 프로그램을 키면은 얘가 한번 실행이 돼요. new app.start 하면서 이 안쪽에서 뭔가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 사용자가 어떤 명령을 입력하면은 그 명령어에 맞는 부서에서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가 뭐 아티클 리스트를 했다 그럼 아티클 컨트롤러 측에 어떠한 데이터를 건네줄 거고요. 여기서 감히 판단하지 못하는 것들은 이거 이렇게 해달래요를 할 거예요. 얘가 좀 더 직급이 높은 느낌이니까. 그래서 얘가 필요한 요소들을 만약에 그 요소가 창고에 있다면 서비스는 DAO한테 야 이거 창고에서 좀 가져와라 라는 입장이고요. 얘가 실질적으로 한번 가져오고 나서 다시 이렇게 되돌려줍니다. 한 번에 한 칸씩.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DB에 있는 데이터를 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이렉트로 왔다 갔다가 아니에요. 이러한 계층 구조가 존재하는데 얘는 우리의 형태에 있어서 어레이 리스트가 될 거고 이런 구조를 MVC 패턴이라고 합니다. 모델 뷰 컨트롤러인데 다 쓰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다 쓰진 못하고 있어요. 또 검색을 해보셔야 되는 게 디자인 패턴 키워드예요. 보셔야 돼요. 디자인 패턴,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MVC 이거는 우선 알고만 계세요. 아무거나 찾아서 읽어보셔도 돼요. 맵 MVC 이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 이런 이미지로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DTO가 나와 있는 게 있을 텐데. 이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는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조를 나타내는데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얘네들을 DTO라고 해요. 이때 당시에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들,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인 거고, 얘는 한 번쯤은 찾아보세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 있죠. 컨트롤러, 서비스, DAO, DTO까지 하면서 계속 확장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전 하나 만들어 놓죠. AM에서 컨트롤러 패키지 하나 만들고 저는 멤버 컨트롤러 하나 만들 거예요. 이렇게
얘는 멤버 관련된 부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멤버 관련된 부서 얘는 좀 나중에 빼죠. 이 명령어 쪽으로 와보시면은 멤버 관련된 기능은 지금 멤버 조인밖에 없어요. 이만큼, 딱 이만큼, 선택한 이만큼. 명령어를 받는 부분이라던가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멤버 컨트롤러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 놓은 이 객체를 이 내부에서 쓸 거예요. 근데 왜 안 돼요? 멤버 컨트롤러 멤버 컨트롤러 임포트를 안 했잖아요. 위에, 왜냐면 다른 패키지에 있으니까요. 지금 따라해봤자 의미 없어요. 멤버 컨트롤러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얘는 패키지가 다르니까 임포트를 해준 게 다예요. 지금은 좀 뭐 임포트 안 했다고 해도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도 하면 알아서 들어올 거니까. 자, 이 스타트 안에 들어있는 얘네들은요, 지금 이 스타트가 실행되면은 프로그램 시작 뭐 이런 거 콘솔에 찍어주고, 얘 하나 만들고, 그리고 입력 받을 준비하고, 얘네들은 나중에 쓰려고 미리 만들어 놓은 거고, 바로 그냥 객체를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new 멤버 컨트롤러를 했으니까 그냥 쭉 내려오는 거잖아요. 대신 얘가 무한 루프 안에 없는 이유는 그때마다 초기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멤버 조인이라는 명령어가 들어오면 얘한테 일을 시킬 거예요. 조인 이렇게요. 얘가 가능한 이유는 위에서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두 조인을 누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한 줄은 뭘 의미해요? 메소드 실행이죠.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는 여기 있어야겠죠. 그 말은 멤버 컨트롤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맞죠? 자, 그래서 저는 이만큼을 잘라내기 위해서 크리에이트 메소드 한 다음에 이 안쪽에다 이렇게 다 옮겨 놓을 거예요. 싹 다 잘라내기 했어요. 그래서 멤버 조인이라는 명령어가 들어오면은 그냥 이게 실행되도록 단순히 멤버 컨트롤러가 두 조인이라는 버튼을 눌러줄 수 있도록. 실제로 가보면 이 안쪽에서 기능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당장 왜 안 돼요, 이런 거? 이거 어디 있어요? 라스트 멤버 아이디 어디 있어요, 이거?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 만들어 놨잖아요. 호환이 되지 않으므로 여기다가라고 옮겨 놓을 거고요. 그냥 갖다 바로 쓰면 되는 거니까요. 맞죠?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런 거, 스캐너나 아니면 is joinable 뭐 이런 거. 스캐너에서도 또 뭐라 하고 멤버스에서도 뭐라 해요. 다 공통적으로 문제가 뭐예요? 여기서 빨간 줄이 그려 있는 애들의 공통점. 멤버 컨트롤러 안에 없다 이거죠.
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SC 있고 여기에 멤버스 있고, 맞죠? 멤버스랑 또 이즈 조인업으로 쪼가는 것도 여기 있죠. 그렇죠? 옷 갖다 쓰겠네요 그러면. 근데 또 의문이 드는 게, 과연 이 어레이 리스트는 여기 있는 게 맞는가? 이러한 계층 구조로 봤을 때 DB는 메인에서 꽤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위치는 얘가 여기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개선을 쭉 해나갈 거예요. 근데 정작 DB는 사용하지 못하고 일단은 어레이 리스트로 계속 유지를 할 거지만 구조 개선을 계속 할 거고요. 여기가 사용자로부터 더 먼 쪽이잖아요. 그래서 엔드 포인트라고 하고 보통 여기를 스타트 포인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단, 뒷단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사용자가 여기 있으니까 시작한다면 얘부터 시작되잖아요. 메인 클래스의 메인 메소드. 그래서 이것도 잘 보시면은 여기에 런에서 해봤자 이런 거 없어요. 멤버 TTO에 뭐 유틸에 런에서 해봤자 뭐 없어요. 메인에 런에서 해보시면 여기 자바 애플리케이션, 왜냐면 메인 메소드가 여기 있어서. 얘도 없어요 그런 거. 메인 메소드가 없잖아요. 실행 기준은 메인 메소드인데. 아무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줄까? 얘를 멤버 컨트롤러 측에서 지금 사용해야 되는 게 스캐너랑 멤버스 이렇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메소드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사를 좀 보냅시다. 얘를 멤버 관련된 거 뒤져보는 애들을 여기다가. 그러면 이스 조이너블은 상관이 없죠. 같은 클래스 안쪽에 있는 메소드니까, 다른 메소드니까 필요 없는 거고. 또 리스트 얘를 어떻게 줄까? 멤버 컨트롤러를 만들 때 이렇게 할까? 프라이베이트 리스트 멤버스라고 해놓고, 이건 뭐예요? 멤버 컨트롤러 생성자죠. 그렇죠? 얘한테 그냥 급한 대로 임포트 다 해줄 거고, 점 멤버스 넘어온 멤버스로 점 스캐너 변수 하나 있다고 가정하고 넘겨받은. 그러면 생성자가 4개 변수가 있다네요. 그럼 이 뜻은 뭐예요? 뉴 멤버 컨트롤러 할 때 인자가 넘어가야 된다인 거네. 여기다가 멤버스 안에 있는 거 주면 되고 스캐너 안에 있는 거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도 지금 비저빌리티 가지고 뭐라 한단 말이죠. 여기다가는 퍼블릭이라는 걸 붙여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성자로 처리를 한 이유는, 만약에 잘 보세요. 구조인 할 때 지금 멤버스에다가 애드 해야 되죠. 맞죠? 근데 얘도 지금 멤버스에 접근을 해야 되는 메소드죠.
만약에 제가 멤버스를 여기서 주는 게 아니라 부조인한테만 받아와야지 해가지고 리스트 멤버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멤버스.add는 가능하잖아요. 왜냐면 앱한테 잘 넘겨 받았을 거니까, 여기 줬을 거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근데 문제는 여기서 사용을 못해요. 맞아? 지금 멤버스라는 어레이 리스트에 접근해야 되는 메서드는 두 조인도 있고 이런 인덱스 뒤져보는 녀석도 있는 건데, 한쪽에만 이렇게 넘겨준다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이거를 똑같이 여기도 써줘야 되니까, 로그인 아이디만 받을 게 아니라 멤버스에 관한 정보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저 하나 있다고 하고 결국에는 매개 변수 인자예요. 결국은 매개 변수 인자로 해서 그 멤버 컨트롤러 안쪽에 있는 이 공간을 뭘로 채울래라는 거죠. 뉴 아티클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얘는 스캐너도 한 번에 이렇게 받아버리고, 이것도 나중에 계속 정리가 들어가겠지만 우선은 그리고 나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죠. 멤버 조인 문제 없네요. 사실 이게 가능하다는 거는 멤버스를 잘 넘겨 받았다는 거고, 이거 한번 뒤져보는 행위가 들어간 거니까. 뭐 이런 것도 안쪽에 있는 로직이니까 잘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크게 바꿔준 건 없지만 이렇게 매개 변수랑 인자를 활용해서 저 뒤쪽에다가 정보를 좀 더 넘겨줬다. 왜냐면 이 안쪽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게 다예요. 여기 있던 멤버 관련된 거 여기로 옮겨야지. 이게 다예요. 멤버 조인을 멤버 컨트롤러가 직접 실행할 수 있게끔. 멤버 조인 명령어를 받으면 명령어에 대한 처리는 앱 쪽에서 해주지만 실질적인 기능 실행은 이 두 조인이 맡고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여전히 뭐 쓸데없는 말들 있잖아요. 뭐 길이가 0이라던가 아니면 EXIT라던가 이런 거는 얘네가 일할 게 아니죠. 사실은 얘가 오자마자 저 나갈게요 하면 그냥 내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왔는데 뭐 아무것도 안 갖고 왔대요. 미팅 가져오셨어요 했는데 그런 거 없는데요 했어요. 얘가 나가세요 해야 되잖아요. 얘는 굳이 얘네들한테 안 넘겨줘도 되는 거고. 지금 뭐 클래스 쪽에서 명령어 입력 안 했다, 그러니까 준비물을 똑바로 안 가져왔다. 여기서 말하는 준비물이란 명령어. 뭐 명령어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 나가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은 진짜로 그냥 나가세요 하면 되는 거고. 우리 은행에서 볼 수 없는 업무다 그러면 뭐라 해야죠. 그런 건 저희한테서 처리할 수가 없는데 이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예외. 뒤쪽까지 연결될 이유가 없다면은 여기서 차단을 해버릴 수 있도록. 앱 클래스는 입구 컷의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길 안내의 역할도 맡고 있다. 지금 멤버 조인 했으니까 이게 실행이 된 거잖아요. 두 조인을 눌러야지 하면서.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아티클 관련된 기능들, 얘는 실제로 몇 개 있죠. 라이트, 리스트, 디테일 뭐 이런 거. 이러한 명령어를 들고서 얘가 온다면은 이쪽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안쪽에서 기능 실행이 이루어지면은 좀 더 효과적일 거고요. 그래서 멤버 컨트롤러를 참고해서 아티클 컨트롤러를 만들어 주세요. 이거
얘 한번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이 앞에만 아티클이라고만 고쳐도 똑같은 게 나와요. 요거 이 안쪽 내부 상황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앱 쪽에서 잘 따와서 얘를 지금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아티클 컨트롤러는 일단 저는 지워 놓을게요.